조민경 씨 중학교가 지금 어디시죠? 양지 중학교에 양지? 여기 아름으로 되어 있어요. 완벽하다. 자, 저기 50번의 답은 5번이고요. 51번의 답은 2번인데 맞췄다고요? 맞췄다고요? 틀렸죠? 괜찮아요. 50번 맞췄어? 50번 틀렸고 괜찮아요. 잘했습니다. 어때요? 앞에 내용 보니까 다이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던져주고요. 그거를 적용을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답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못 풀어도 되는 문제니까 너무 압박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50번은 답이 5번이었잖아요. 5번 볼까요? 사람의 감각기를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서 안경꽃을 올렸다 해서 눈의 의미는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의 중심 의미는 감각기관. 우리가 지금 진짜 신체 부위로서의 눈이죠. 근데 눈이 나빠지다는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시력. 자, 그러면 아까 산문단, 여기 본문의 산문단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확장되어 생긴 주변 의미는 추상성이 강화된다. 그것 때문에 시력이 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판정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5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51번 문제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기억에 해당하는데 다이어인데 서로 대립되는 의미래요. 자, 이거 문제를 캐치를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나봐 시간 내에. 자, 가볼게. 영희가 이렇게 말해요.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든 발표 좀 줄래? 너 빚쟁이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여러분들 이 빚쟁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 같아요. 돈을 빌림을 받은 사람이야. 돈을 빌려준 사람. 너 돈을 빌려준 사람 같다. 왜 자꾸 맡겨놓은 걸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냐? 이때 빚쟁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영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빚쟁이라니 내가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영희는 지금 빚쟁이는 뭘로 생각한 거야? 돈을 빌린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자, 빚쟁이는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야.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빚쟁이라고 하고요. 돈을 빌린 사람도 빚쟁이라고 하고 둘 다 반대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금방은 어땠나요? 금방? 방금 읽었는데요.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이때 금방은 조금 전이에요. 조금 전, 좀 전. 그 아래 민수의 얘기를 볼까요? 아니 꼭 돈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유 여기 있어. 가열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금방 올 거야. 이 금방은 잠시 뒤, 잠시 후 반대죠. 잠시 전, 잠시 후.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이거 맞추기는 실제로 좀 많이 어렵다는데 이런 출제 원리가 나왔대요. 날 고생했어요. 자, 우리 독서 지문 오늘 또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1월까지 고난도 문제들을 이렇게 한번 핥아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요. 못하는 거는 정상. 복제양 돌리 했었고 보험을 했었고 저성장들 벗어나려고 했었고 그럼 오늘은 수능이군요. 66쪽 할 차례 맞죠? 65쪽은 혹시 노경쌤이 해주셨나요? 아직 안 했어? 노경쌤 그럼 60쪽은 해주셨나요? 오케이. 64쪽은 노경쌤을 위해 남겨놓고요. 자, 고난도 수능을 도전해보자고요. 66쪽이요.
아, 이거 못 푸는데 니들. 도와줄게. 1문단만 읽어봐요. 내가 문단별로 요약을 좀 정리해주면서 할게. 1문단 먼저 읽어봐요. 잠깐만. 진동에너지 다음이구나. 잠깐만. 오케이. 자, 1문단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측은 가설, 기준지식들,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합치면 논리적으로 도출된대요. 뭐가? 예측. 자, 예측의 조건이야. 가설, 기준지식, 여러 조건. 그래야 도출된대요.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거예요. 이 지문의 핵심이야. 뭐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건지 알 수 없대요. 정확히는 세 개 중에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다는 거야. 가설이 잘못됐나? 기존 지식이 잘못됐나?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잘못됐나? 알 수가 없대요. 이로부터 콰인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시합니다. 자, 뭐냐면 전체 지식.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하냐? 배고파? 오늘 야식 안 먹어. 야, 나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 살 때는 막 먹었는데 월요일에 야식 먹는 날인데. 전체 지식이 시험의 대상이 돼요. 뭐를 통한 경험. 됐을까요? 이 마지막 문장의 주어와 서술을 잘 읽어봐. 전체 지식이 이게 주어. 전체 지식이. 근데 이 전체 지식이 뭐야? 방금 말한 가설, 기준 지식, 여러 조건들이 포함하는 모든 지식이 시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시험 대상이 된다. 자, 이 지문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왜 이직거리를 한다고 설명했어요? 왜 이걸 해야 돼? 왜 전체 지식을 시험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예측이 실패하면요, 이 전체 지식에 있는 거 가설, 기존 지식, 여러 조건, 이게 전체 지식인데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게 예측이래요. 근데 예측이 실패하면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험하겠대요. 됐을까요? 여러분들 경험이 뭐겠어요? 구체입니다. 감각해서 알아내는 거가 경험이에요. 다시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으로 감각해서 그렇군이라고 알아내는 걸 경험이라고 해요. 맨들맨들하구만 칠판은 맨들맨들하다. 경험해야지. 이런 거예요. 자, 1문단부터 쉽지 않은데 해야 돼. 오늘 이것까지만 한 문제밖에 없어. 대신 문제가 하나야. 2문단 읽어보세요.
자, 기분이 나쁘다면 정상. 뭔 소리예요? 정상. 아직 읽고 있어요? 재밌게 읽어봤죠? 아우, 재밌죠? 예, 죽여버리고 싶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시험 본 사람 중에 이해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걸 누가 이해해요? 다만 내가 이걸 좀 쉽게 얘기해 줄까요? 순환론의 오류거든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논리 중에 하나예요. 자, 봐봐. 김봉수는 잘생겼다. 이게 주장이에요. 주장이야. 사실이 아니라 주장. 근거를 대야죠. 왜냐면 김봉수는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거를 대요. 뭔 소린가 싶죠? 이게 순환론이에요. 무언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새롭지 않고 기존 거를 활용해버리면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잠시만. 포포가 뭐라고 말했냐면 포포의 주장은 이거야. 분석명제가 따로 있다. 분석명제 있어요. 분석명제라는 것이 존재한다. 왜요? 라고 하면 동어 참고로 여기 문제 풀 때 필요 없었어. 근데 그냥 우리 지식으로서 한번 넣어보자고요. 우리 똑똑해져보자. 동어 반복 명제가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교체야 교체. 환원할 수 있으면 분석 명제야 라고 얘기한대 포포가. 자, 그 문장에서 나 지금 뭐 새로운 거 읽은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읽어. 포포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동어 반복 명제, 같은 말 반복하는 명제. 그래서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거.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고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대요. 같은 말, 환원이 뭐냐면 같은 거야라고 이제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같은 말 같아요. 그러면 분석명제예요. 이게 바로 분석명제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 이 문단의 첫 줄 볼래요? 분석명제에 뭐라고 설명했어? 경험과 밑줄 한번 쳐볼래요? 중간에 이 문단 첫 번째 줄 중간.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 경험 하지 않아도 참으로 판별. 이거를 분석명제라고 한대요. 이게 분석명제야. 이거 분석명제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라는 거는 우리가 뭘로? 대가리로. 감각하지 않아도 논리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명제예요. 이게 바로 분석명제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을 통해 시험하냐 그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포포는 분석명제. 경험이 없더라고. 우리가 감각해. 미혼인지 만져보고 막 그러지 않더라도 이게 같은 말이지라고 논리로 끝난대요. 머릿속에서 끝난대요. 감각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한대요. 자, 근데 이 화인이라는 사람은 요거를 비판을 어떻게 하는지 몰래요. 그런데 후자가 자 어디냐면요. 5번째 줄 끝부분이야. 이 문단 5번째 줄 끝부분. 그런데 후자가 분석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자 여기다 붙여봐요.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 여기까지 밑줄. 일단 밑줄만 쳐놓고 좀만 더 읽어볼게. 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여기다 밑줄. 다시 의존. 이 논리적 오류를 생각해봐요. 봐봐. 왜 같은 말이에요? 라고 물어본 거야. 포포한테 화인이라는 사람이 화인은 이걸 까고 싶어. 화인 아까 첫 번째 말했죠?
경험을 통해서 시험해야 된다. 근데 포퍼는 경험 없이도 판별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콰인이 공격하는 거야. 야, 이 두 개 왜 같은 말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포퍼가 이렇게 말해요. 야, 미혼인 성인 남성과 총각은 동의 같은 말이라서 바꿀 수 있어.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콰인이 이렇게 말해요. 두 개는 왜 같은 말이야? 두 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으로 왜 환원 바꿀 수 있어? 왜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두 개가 같은 말이라서. 그래서 이제 콰인이 물어봐요. 두 개는 왜 같은 말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한대요. 환원할 수 있으니까. 자, 빨리 이 오류를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던 순환문주곡이야 이게. 왜 두 개로 이 두 문장을 두 명제를 왜 같은 말로 환원 바꿀 수 있어? 두 개의 의미가 같은 동의어라서. 두 개가 왜 동의어야? 이 문장을 이 명제를 이 명제로 바꿀 수 있어서. 순환문주곡. 이해됐어요? 좀 어려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좀만 더 읽어볼까요? 다시 의존한다 했잖아. 뭐에 다시 의존한대? 필연성 개념.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한다. 뭐를? 동의적 표현. 자, 이거야. 오수병은 잘생겼어요. 왜? 오수병이 잘생겼어요. 왜? 김봉수가 잘생겼대요. 그렇구나. 김봉수는 왜 그렇게 말했대? 오수병이 잘생겨서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오수병이 잘생겼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오류인 줄 알겠어요? 오수병 잘생겼어. 왜? 김봉수가 그렇게 말했어. 김봉수가 왜 그렇게 말했어? 오수병이 잘생겨서. 그래? 오수병은 왜 잘생겼어? 김봉수가 그렇게 말해서. 이거 뭐야? 이거 초딩 유치원생 말투잖아. 네, 오류래요 이게. 순환 오류래요. 순환 오류. 자, 그래서 결국에 잠깐만, 이 오류를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콰인이 이걸 왜 공격한 거야? 이딴 거 없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말하는 이거 오류잖아.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콰인이 국적으로 나오고 싶은 건 뭐야?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결국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였어. 라고 맨 처음에 얘기로 이제 다시 이해가 될 거예요. 콰인이 한 얘기가 뭐였어, 결국에? 경험을 통해 시험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지식. 즉, 지식은 경험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콰인의 입장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어때요? 글의 수준이? 우리가 푸는 과제랑 좀 다르죠? 예,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 예, 유명한 또 지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콰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분석명제. 네, 이런 건 없다. 그러면 경험을, 자, 이 문단의 두 번째를 다시 봐봐요. 명제와, 이 문단 두 번째죠.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했다. 누가? 포퍼가. 자, 그럼 콰인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경험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인 저것밖에, 종합 명제랄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3문단 읽어보세요.
읽으셨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보는 거야? 지식을 구분하는 거야.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경험으로 해야 되는데 중심부, 주변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이 경계가 뚜렷한 건 아니네.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경험과 관련 없는, 경험과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경험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지식들이 여기 있는 거고, 주변부로 갈수록 경험으로 관련된 지식들이 많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야. 지식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자, 1 더하기 1은 2다. 요거 중심부 같아요? 주변부 같아요? 중심부라고 보는 거야. 수학, 논리학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심부 지식이다. 다만 경험이랑 관련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관련이 없을 뿐이지 없는 거다. 자, 근데 이건 어때? 칠판은 매끌매끌하다. 이건 주변부 지식이라는 거야. 경험이 아주 강하게 해서 경험이랑 관련된 아주 강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경험에 따라 충돌이 되면 이 주변부 지식 수정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 별거 없어요. 자, 이 이론은 어때요? 허접하거든요, 좀. 왜냐면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고 답을 불러볼게요.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 넘어갈게요.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잘 봐요. 이 문장만 잘 보면 돼.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잘 봐. 그러나 이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 같은, 자, 여기다 밑줄,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게 뭐야? 경험으로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순수 논리학 법칙은, 이거는 솔직히 경험이랑 아무 관련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A인데 A입니다. 근데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걸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이지. A입니다. 그러면 A가 아닌 것, A인데 A가 아닌 거가 동시에 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죠, 논리상. 학생이다, 학생이 아니다, 동시에 가능한가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논리학이에요. 학생이면서 동시에 학생이 아니다는 불가능하다. 네, 순수한 논리학. 이거는 경험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분석 명제를 그냥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뭐라고 대답할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19번 문제 볼래요?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골라볼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그 문장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르는 거예요. 도전해보세요. 틀릴 겁니다. 맞아요. 맞았어요. 뭐지? 제가 설명을 잘해드린 거죠? 너무 어려운 문제네요.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중심부 지식? 야, 근데 너는 중심과 주변의 구분이 이제 경계가 뚫을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관련이 적다, 경험이 관련이 크다, 이 차이만 있다고 했잖니? 그 콰이나 총체주의 콰이나. 근데 이런 순수 논리학, 경험이랑 전혀 상관없는 중심 의미도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설명 못 하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고난도 수능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풀어라 아니라 이런 것도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3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풀었다면 대단하고요. 미쳤구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 이번 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대신 과제 제출은 하셔야 되지 않아요? 40분만 내시면 됩니다. 이름 써서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봅시다.